잠깐만. 보자. 일단 일일이 개수를 세면 내가 상처해볼 것 같아. 개수는 안 셌다. 민수. 둘 다 잘못 같은데. 그래서 정민 당연히 일체 서준이 그래서 제육 자 일단은 20문제 어려웠니? 사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뭐 교과서나 아니면은 본 수업 교재에서 조금 깊이 있게 다루기가 어려운 유형들 내가 일단은 모아왔거든. 그 중에서도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올 확률이 높은 것들만 일단 내가 모아놨습니다. 먼저 1번부터 9번까지 연립 2차 부등식 문제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부호가 어떻게 된다 혹은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뭐 둘 다 1보다 크다 둘 다 2보다 작다와 같은 유형들에 대해서 쭉 일단은 편성을 해놨고 10번부터는 수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의 수 문제 그 다음에 13번부터는 대진표 문제 그 다음 16번부터 20번까지는 행렬 중에서도 옳은 것만 골라라 참거짓 판단하는 유형들 사실 오답률이 조금 높은 유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없어야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많이도 말고 오늘 각 유형별로 대표 문제 한두 문제씩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 답지 일단 나눠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대표 문제 이용을 해가지고 집에서 남은 문제들 꼭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봐야 된다 알겠지? 수업 문제 다 풀이하려면은 나는 막 달고 너네들은 하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천천히 하나씩 해보자. 자 먼저 공통수학 1 1번부터 3번까지 개념부터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 아시는 친구들 크게 대답을 좀 해주면 좋겠다. 자, 먼저 첫 번째 2차 방정식 근의 위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근의 부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에 대하여서 두근 x랑 이 정말 x는 알파와 베타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두근이 모두 양수인 경우 그 다음에 두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두근의 부호가 반대인 경우 이 각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부터는 이제 중3 수학이랑 고1 수학 둘 다 2차 방정식이 나오잖아 맞지? 이 2차 방정식의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 너희들은 똑같이 그냥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 써가지고 근 구하면 된다라고 배웠겠지만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는 그냥 근을 구하는 게 다인 것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을 여기 좌변에 별로 앞에 y는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2차 함수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2차 함수 예를 들어서 a가 양수라고 한다면은 으악 이런 식으로 2차 함수 그래프가 생기겠지.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근데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갔었지. 2차 방정식의 근은 여기에서 뭐랑 똑같지? X축과의 교점. 알았지? X축과의 교점의 X 좌표. 쉽게 말하면 X 절편들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고. 많이 기억나니 얘들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두 x절편이 둘 다 양수이려면 어때야 되고 음수이려면 어때야 되고 뭐 부호가 반대이려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려면 0이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되냐면은 여기에 0이 쏙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알파랑 베타가 둘 다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지? 자, 그래서 일단 편의상 이 친구를 fx라고 둔다면은 0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 값이 양수다라는 것이 일단은 가장 큰 특징이야. 그래서 0을 대입했을 때 양수여야 한다. 그런데 0을 대입했을 때 양수가 되는 케이스는 이 케이스도 있어. 언제? 알파, 베타일 때 0이 여기 있는 경우. 또 사실 0 대입하면 양수인 거잖아, 맞지? 따라서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도 첫 번째 F0은 양수다라는 게 들어가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요것만 있어서는 두 근 모두 양수인 경우와 두 근 모두 음수인 경우를 구분할 수가 없다. 구분을 하려면은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두 번째 장치 축의 방정식의 그러니까 축의 위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두 근 모두 양수이기 위해서는 축이 0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해되겠습니까? 요거를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하면은 알파와 베타 두 근의 합이 양수다라는 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잠깐만. 요거 지우시고 요거보다 조금 더 쉬운 걸로 합시다. 요거 말고 쉬운 걸로 할게요. 요거는 잠시 후에 내가 다시 한번 다른 걸로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 F형 말고 조금 더 쉬운 걸로 해봅시다. 두 근이 모두 양수면 가장 쉽게 접근을 하자. 두 근의 합도 양수고 두 근의 곱도 양수다라는 걸 이용을 하시면 될 거야. 두 근이 모두 음수라는 얘기는 두 근의 합은 음수고 두 근의 곱은 양수다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쉬운 아이디어가 되겠다. 앞에 거 주황색으로 쓴 거 잠깐 잊읍시다. 그거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할게요. 두 근의 합이 양수, 곱이 양수인 경우에는 두 근 모두 양수인 경우가 될 것이고 두 근 모두 음수인 경우에는 합이 음수고 곱이 양수다라는 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나? 자,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은 어떻게 구합니까? 두 근의 합은 똑같지? 지우야?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정민아. 그렇지, A분의 C가 되겠습니다. 제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가지고 계수만 이용해서 모두 양수인 경우, 모두 음수인 경우를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한 가지 내가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 x제곱 플러스 요거 해볼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 있다고 합시다. 자, 두 근의 합 얼마입니까? 이 양수지. 두 근의 곱 이 양수지. 그럼 두 근 모두 다 양수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친구들 판별식 써보시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했을 때 음수 실근이 안 나와. 허근이 나오잖아. 허수는 음수 양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음수와 양수의 경우에는 실수에다가 만 갖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허근을 가지는 경우는 없애주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들에다가 뭐도 필요하냐 하면은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쌤,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아닙니까? 아니죠.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하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인데 그냥 두 근의 경우에는 0인 경우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라는 것까지 써주셔야지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이 완성이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일 조건은 간단합니다. 얘가 제일 간단해. 뭐냐면은 이때는 두 근의 합은 사실 몰라.
왜냐면 두 근이 마이너스 1이랑 2라면은 합했을 때 양수잖아, 맞지? 그런데 1이랑 마이너스 2면은 두 근의 합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 그때 다르다는 얘기야. 따라서 합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대신에 곱은 알 수가 있습니다. 곱은 음수입니다. 맞나요? 그러면은 판별식은 필요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경우는 판별식 필요가 없다. 왜 필요가 없냐 하면은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두 근의 곱이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a분의 c가 음수야. a분의 c가 음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지? a와 c의 부호가 서로 그렇지, 다르다. a와 c의 부호가 달라. 그러면 ac의 부호도 음수겠네,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4ac의 부호는 양수가 되어야 한다. b제곱 실수의 제곱이니까 0 이상이야, 맞지? 0 이상에다가 양수를 더했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이므로 판별식 굳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외워주시기만 하면 되냐 하면은 모두라는 말이 나온다면은 이와 같이 조건이 3개씩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그 외의 경우 두 근이 어떤 부호가 반대란 얘기는 0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쪽에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이러한 개념이 들어갈 때는 보시다시피 조건이 하나만 있어도 된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교점이 이 말이 오늘 혼나오니 모두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조건이 3개가 필요하고 그 외에는 하나만 있어도 된다. 됐나요? 자, 요거 이용해가지고 1, 2, 3번 중에서 몇 번 해볼까? 1번만 해드리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k-7x-k 플러스 4는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조금 더 응용되어 있는 형태가 나오긴 했습니다. 요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k-7x 마이너스 k 플러스 4는 0입니다. 일단 부호가 서로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곱이 어때야 된다 얘들아? 곱이 그렇지 음수여야 된다. 곱은 a분의 c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k 플러스 4 얘가 0보다 작다. 따라서 k는 4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절대값의 대소가 문제에 주어져 있다. 양수인 근이 음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아, 이렇게 말만 들으니까 너무 헷갈리더라 하는 친구들은 방금 내가 이렇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숫자를 적절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인 근이 있고 음수인 근이 있는데 양수인 근이 음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로 예 한번 들어볼까? 음수인 근의 절대값 1입니다. 양근이 음근 절대값보다 크구나. 따라서 이러한 케이스를 말하는 거다. 맞니? 그럼 두 근의 합은 양수겠어, 음수겠어? 일체야. 그렇지, 양수가 나와야 되겠네. 따라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해버리면 마이너스 k 플러스 7 양수가 되어야겠습니다. 따라서 k는 7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곱이 음수면은 무조건 판별식은 0보다 크다기 때문에 판별식은 쓸 필요가 없다. 따라서 연립하여서 k 값의 범위는 7보다 작고 4보다 크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2번, 3번은 오히려 더 간단하겠네요.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한 개의 양수와 한 개의 음수를 갖는다. 이거는 하늘색 그리고 노란색으로 쓴 것들만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 5, 6, 7, 8, 9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하게 양수다, 음수다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두 근 모두
2보다 크다 혹은 2보다 작다 혹은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와 같은 유형입니다. 자, 4번 두 근 모두 P보다 크다. 5번 두 근 모두 P보다 작다. 그 다음에 6번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2차 함수 그래프의 두 x절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그래프 이용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4번의 경우에는 두 근 모두 P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P가 어디 있어야 되노? 알파의 왼쪽에 이와 같이 P가 놓여 있어야 된다, 맞니? 그러면은 대소관계상 P보다 알파, 베타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아까 내가 살짝 하려고 말하던 이야기 P를 대입한 결과가 양수여야 한다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FP가 0보다 크다. 하지만 P가 이 위치에 있는 경우, 즉 두 근 모두 P보다 작다의 경우에도 어떻니? P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똑같이 양수야, 맞나? 따라서 이때도 FP는 0보다 커야 돼. 얘네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뭐를 쓰면 된다고 했지? 2차 함수 그래프의 축의 위치를 갖다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두 근 모두 P보다 큰 경우에는 축에 해당하는 값이 P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편의상 이렇게 나타낼게. 축에 해당하는 값이 P보다 크다. 두 번째 케이스는 축에 해당하는 값이 얘가 예를 들어서 x가 m이면은 m이 P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편의상 축이 P보다 작다. 이렇게 일단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두 개만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P를 대입했더니 양수고 대칭축의 위치가 P보다 오른쪽에 있다. 그런데 X축과의 교점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으로 누가 있어야 된다?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한편 마지막으로 얘도 마찬가지야. 두 근 모두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조건이 3개가 필요했습니다. 맞지? 근데 얘는 두 근 모두가 아니라 하나는 P보다 크고 하나는 P보다 작다이기 때문에 이때도 조건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 요렇게가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이때는 뭐만 있으면 되냐 하면은 바로 요 녀석 FP가 0보다 작다라는 것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P를 대입한 결과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당연히 X축과 두 점과 만나게 될 것이면서 한 점은 P보다 작고 한 점은 P보다 크다라는 게 자동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따라서 4번, 5번, 6번 이용해가지고 두 문제 정도 해결해 보도록 하자. (9번부터) 먼저 볼게요. 쉬운 거. 9번.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4는 0.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근 모두 1보다 크다기 때문에 4번 이야기를 써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달달달 외워도 되긴 하지만은 자, 지금 내가 하는 방법을 잘 따라와 보세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 먼저 그리는 거야. 두 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 0 이상이어야 하고요.
두 근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맞지? 그 다음에 두 x절편이 1보다 크다기 때문에 여기에 1이 있다. 따라서 1을 대입한 결과가 양수여야 하고 대칭 축이 1보다 오른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축에 해당하는 x값이 1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먼저 첫 번째 판별식부터 써보자. 판별식 D는 K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6 나와야 되겠네. 0 이상이더라. 자,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면은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는 K가 마이너스 4 이하 또는 K는 4 이상 이렇게 나오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F1이 0보다 커야 되는데 1 대입해보자. 1 대입하시면 1 더하기 K 더하기 4이기 때문에 K 플러스 5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된다 라는 거. 마지막 대칭축입니다. 대칭축의 경우에는 이제 끝난 줄 알았으나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이거 표준 영어로 바꿀 수 있어야 돼. 바꿔볼까? fx는 어떻게 되니까? x제곱 플러스 kx에다가 2로 나누면은 2분의 k 제곱하면 4분의 k제곱. 따라서 플러스 4분의 k제곱 빼기 4분의 k제곱이 있어주셔야 하겠다. 플러스 4까지. 여기 플러스 4는 원래 있던 플러스 4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 x 플러스 2분의 k의 완전제곱이 될 것이고 뒤에는 사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꼭지점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대칭축, 축의 방정식이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분의 k. 그래서 얘가 뭔데? 축에 해당하는 이 값을 말하는 거야. 얘가 얼마보다? 1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양면에 마이너스 2 곱해버리시면은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이런 꼬라지의 2차 함수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고 두 근 모두 1보다 크다. 결국 이 세 개의 범위 전부 다 연립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을 해볼게요. 얍. 크기 순으로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5, 그 다음 마이너스 4, 그 다음 마이너스 2, 그 다음 4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가액 부분이 해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세 번째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 요 부분 나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립하여서 K는 마이너스 5초가 마이너스 4 미만이 되어야 하겠네. 그래서 연립부등식 단원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문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이번에는 사실 뭐 6번 문제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한 근은 1보다 크다.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게 일단 접근할 수가 있는데 7번 문제의 경우에는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4, 5, 6번 중에서는 일치하는 경우는 없어. 맞지?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그래프 그려서 어떤 조건이 필요할지 원리에 맞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 아르볼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두 x절편 모두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때는 봐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결과도 양수고 1을 대입한 결과도 양수겠구나라는 걸 먼저 알 수가 있겠다. 따라서 첫 번째 조건 f-2가 양수, 그 다음에 f1도 양수구나라는 사실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하니? 하지만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야, 여기에 마이너스 1, 여기 1이 있는 경우도 둘 다 양수인 경우에 포함됩니다. 맞지? 따라서 이 친구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 누구 데리고 오자? 축 데리고 옵시다. 축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즉 축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거 뭐게 얘들아? 그렇지, 판별식. 무조건 판별식 교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 절대로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 마이너스 2, 1 인 경우도 1번, 2번까지는 만족하거든. 맞지? 그래서 x축과 교점이 있어야 한다.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라는 것까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이 세 가지 조건 이용하여서 m의 값의 범위 마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조건 f-2 일단 fx부터 여기 먼저 한번 써볼게. fx는 지금 문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m-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2의 경우에는 자 마이너스 대입했더니 4 빼기 4 플러스 m-5이기 때문에 m-5 얘가 0보다 커야 된다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m의 값은 5보다 크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f1의 값은 대입하면 3 플러스 m-5이기 때문에 m-2 얘도 양수여야 된다. m은 2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이 궁금하다. 요거는 사실 축 암산을 할 수 있다. 맞지? 요것만 보았을 때 아하! 이 자식은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을 포함하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대칭축 x는 마이너스 1 나와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따라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2와 1 사이 성립하네. 그러면은 m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마지막 판별식으로 가버리시면 됩니다. 판별식에는 4분의 d 갖다 쓸 수 있겠네. 4분의 d 쓰시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버리면 m 플러스 5 나오겠습니다.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m은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겠다. 따라서 수직선상에다가 2, 5, 6 그 중에서 5초가 2초가 이면서 6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요 범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m은 5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 정수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6이 되어야 하겠네요. 민준아 괜찮니? 이해됐나요? 자,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얘들아. 본수업에서 약간 이 내용 사실 아마 개념 수업할 때는 생략을 했을 수도 있고 수업 특성에 따라서는 생략을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공통수학 개정교육과정 영양 교과서에 이런 문제가 찔끔찔끔씩 나오긴 나오더라고. 이전엔 사실 좀 생략을 했었을 수도 있으나 지금은 교과서에 찔끔찔끔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남은 문제 풀면서 일단은 복습해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 11, 12. 자, 그
그 중에서 이거 필기 다 했니? 한번 지운다. 이제 수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의 수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특별하게 어떤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건 아니야.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기. 1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 2, 3, 5를 여러 번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다음 규칙을 만족하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네. 여러 번 사용한다고 했는데 가조건 2 바로 다음에는 2밖에 올 수가 없다. 그러면은 만약에 제일 앞에 2가 나왔으면은 그 다음 2, 그 다음에도 2가 올 수밖에 없겠네. 따라서 222 일단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맞나? 그 다음에 3 바로 다음에는 3이 다시 올 수가 없고 다조건 5 바로 다음에는 모든 숫자가 올 수가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앞에 2가 안 오는 경우에는 즉 3으로 시작하는 경우나 5로 시작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의 종류는 얼마 없어. 2 또는 3 또는 5밖에 없잖아. 맞지? 자, 그럼 이렇게 일단은 나열을 하는 순간 얘는 수형도를 이용하면은 손쉽게 구할 수가 있겠구나. 볼까요? 자, 3이 온 다음에는 3이 다시 올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3 다음에는 2 또는 5만 올 수가 있더라. 2 다음에는 누구밖에 못 얻네 얘들아? 2만 올 수 있기 때문에 끝. 그렇죠? 그 다음에 5가 온 다음에는 모든 숫자가 올 수 있기 때문에 2, 3, 5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352, 353, 355 모두 다 가능하다. 자, 그래서 100의 자리 숫자가 3인 자연수는 1개, 2개, 3개, 4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의 자리 숫자가 5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 3, 5가 될 것이고 2 다음에는 2만 올 수 있고 3 다음에는 2와 5만 올 수 있겠습니다. 5 다음에는 2, 3, 5 모두 올 수가 있더라. 따라서 총 6가지, 4가지, 1가지, 11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 잘 이해를 하신다면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수형도로 손쉽게 구할 수가 있다. 12번. 이건 좀 물어봐야 되겠네. 자, 12번. 저번에는 또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A, B, C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서로 다른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조건 보시면은 A, B, C 모두 자연수여야 되고 나조건 가장 긴 변, 물론 같은 길이의 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긴 변은 암묵적으로 A라 두겠습니다. 그 다음 나조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2다 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일단은 가장 긴 변이 A잖아, 맞지? 자, 그랬을 때 얘가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 민서야 뭐가 있지? A랑 B, C 이용해서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한 부등식 하나 있어야 되잖아. 그런 크다? A가 B 더하기 C보다 작다가 되어야지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어. 가장 긴 변이랑 짧은 두 변을 가지고 왔을 때 짧은 두 변의 합이 가장 긴 변보다 무조건 더 커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지?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자면은 요렇게 막대기가 하나가 있어. 이 길이를 가장 긴 변이니까 A라고 해보자. 그런데 만약에 B 플러스 C가 A보다
더 커버리면은 아니지 B 플러스 C가 A보다 더 작아버리면은 B가 요만큼 길이의 막대, C가 요만큼 길이의 막대가 있다고 치자. 이 양 끝이 만날 수가 없어. 마치 그렇기 때문에 짧은 두 변의 합이 무조건 A보다는 커야지, 조금이라도 커야지 이렇게 양 끝이, 막대기의 끝이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이러한 이미지를 그려주시면 되겠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을 알아야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조건에 의하시면은 세 변의 길이의 합이 10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잘 관찰을 하시면 똑같이 B 플러스 C, B 플러스 C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B 플러스 C를 소거하기 위해서 대입법을 갖다 쓰겠습니다. B 플러스 C는 12-A다. 따라서 여기 B 플러스 C 자리에다가 12-A를 대입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그때 A는 12-A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넘기면은 2A는 12보다 작고 A는 6보다 작다라는 1차 결론을 얻으실 수 있겠다. 그 다음에 2차 결론. 여기에서 두 번째로는 A가 결론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B보다 크거나 같고 B는 C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 그런데 세 개 다 합했을 때 12가 된다고 했잖아. 그럼 만약에 A가 가장 작으려면은 A의 값은 얼마여야 되지? 요 녀석이랑 요 녀석 이용해서 생각해보자. A의 최소값은 얼마일까? 주황색으로 들친 부분, 요 친구랑 요 친구 합했을 때는 10이야. 근데 C보다는 B가 크거나 같고 B보다는 A가 크거나 같대. 이를 고려했을 때 A의 최소값. 그렇지, 4가 나와야 돼. 왜냐하면은 A가 아무리 작아지더라도 B와 C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맞지? 따라서 A가 가장 작아지려면은 전부 다 똑같아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4인 경우가 A가 최소일 때가 된다. 이해됐나? 따라서 이를 통하여서 A는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한다. 즉 요 친구 연립하시면 A는 4 이상이면서 6 미만이어야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A, B, C가 전부 다 자연수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가에서 자연수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는 A가 4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A가 5인 경우여야 하겠네. 해보죠. A가 4인 경우는 B 플러스 C가 8이어야 되잖아, 맞지? B 플러스 C는 8이어야 하고, 그런데 B가 4보다 작거나 같고 C가 B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밖에 없다? 각각 4인 경우밖에 없겠습니다. 따라서 4인 정삼각형인 케이스가 하나 나올 거고, 두 번째 A가 5인 경우에는 B 플러스 C, 5였다 때려넣으시면 B 플러스 C는 7이어야 한다. 그럼 가능한 경우는 자, B가 5보다 작거나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5, 2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도 있다? 3인 경우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5, 5, 2, 5, 4, 3 총 1개, 2개, 3개의 삼각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해됐니?
다 정리하셨으면 대신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분할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여 가지고 대신표 작성하는 방법, 그거는 아마 본 정규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될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조금 양아치 같은 방법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고 바로 행렬로 넘어가도록 할게. 13번 문제. 아마 들어본 적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여섯 개 학급이 지금 줄다리기 대회에 참가를 한대. 그래서 대진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할 건데, 일단 6팀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줄로 세우는 방법 자체가 6팩토리얼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이렇게 두 개 서로 자리 바꾸는 거 같은 경우야 2팩으로 나누자. 요렇게 두 팀도 자리 바꾸는 것 같은 경우야 2팩으로 나누자. 요렇게 두 명도 마찬가지로 자리 바꾸는 것 같은 경우야. 그리고 이렇게 두 명이랑 이렇게 두 명을 요렇게 바꾸는 것도 사실 같은 경우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 포함하여서 2팩으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즉 얘랑 얘를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였을 때 이 두 덩어리를 자리 바꾸는 것도 같은 경우 중복이기 때문에 2로 나누자. 말고는 또 같은 경우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맞지? 어떻게 판단을 하면 쉽냐 하면은 요 점을 기준으로 하여서 뒤집었을 때 똑같은 모양이 나오네. 요 점을 기준으로 뒤집었을 때 똑같은 모양, 요 점 기준으로 뒤집었을 때 똑같은 모양, 요 점을 기준으로 하여서 뒤집었을 때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대진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경우가 1개, 2개, 3개, 4개이기 때문에 2팩으로 4번 나누자. 계산 결과 6, 5, 4, 3, 2에다가 2로 4번 나누어 주시면 하나, 둘, 셋 따라서 3, 3은 9, 5, 45 45가지 이렇게 쉽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필기 다 하셨으면은 14번 숫자 너무 크고 15번 답 한번 부탁 구해보자. 아니야. 15번 답 나왔나? 십 15번은 2팩토리얼로 몇 번 나오면 얘들아? 일단 여기 3개밖에 없잖아, 맞지? 기준으로 하여 돌렸을 때 똑같은 모양이 되는 포인트가 3포인트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6팩토리얼 나누기 2팩, 2팩으로 3번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90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넘어간다, 맞죠? 아이 좋아라. 자, 봅시다.
이제 마지막 행렬 문제 중에서도 이제 행렬 연습을 이제 본 수업에서도 여러 번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들어있는 17번 문제 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네. 시간 되면 한 개 더 하도록 하고요. 일단 행렬 자신 잘 모르겠다 손. 혹시 처음 듣는다. 그건 아닌가요? 처음 듣는다는 아니잖아, 맞지? 자, 그러면은 행렬의 경우에는 곱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도 성립 안 하냐 하면은 a 플러스 b의, 그러니까 a, b 둘 다 행렬이야. 제곱을 하였을 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왜? 얘가 ab 플러스 ba이기 때문이야. ab랑 ba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여기가 빼기일 때도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거기다가 a 플러스 b a 빼기 b의 경우에도 a 제곱 빼기 b 제곱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a, b의 n제곱이긴 한데 그냥 제곱이라 둘게. a, b의 n제곱은 a 제곱, b 제곱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수에 대한 분배 법칙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직접 계산을 하면 a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b인데다가 b와 a는 서로 자리 바꾸어서 곱할 수가 없기 때문이야. 이해됐니? 그럼 반대로, 자, 지금 중요한 거 갑니다. 반대로 만약에 얘가 성립하더라 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AB와 AABB가 똑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AB와 BA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의 곱이 A제곱 빼기 B제곱이라면은 얘가 만약에 등호로 바뀐다면 마찬가지 AB와 BA가 같은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마찬가지 만약에 얘가 등호로 바뀐다면은 그 말은 AB와 BA가 같은 경우다라는 얘기와 똑같다. 그래서 행렬의 경우에는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조건들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 기억에 대한 설명.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AB와 BA가 같다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는 AB의 제곱의 경우 원래는 AB인데 여기 BA는 AB로 바꿀 수가 있다. 따라서 AABB이기 때문에 A제곱 B제곱이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은 성립하기 때문이야. 그 다음 니은. 자, 니은에다가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니은을 보기 앞서가지고 요 얘기. A를 제곱했을 때 0이다 라고 하여서 무조건 A가 0이냐? 실수면은 성립하지만은 행렬의 경우 마찬가지로 성립하지 않아요. 이해되겠니? 성립하지 않는다. A제곱이 0행렬이라고 하여서 A도 0행렬이다 라는 것은 옳은 설명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예시가 있냐 하면은 이런 예시가 있어. A는 0, 1, 0, 0 해볼까? 0, 1, 0, 0 두 개를 곱하기를 해버리면 요렇게 곱하기 하여서 0이고요. 0, 1, 1, 0 곱해서 0입니다.
00000이고요. 00100입니다. 제곱하면은 영행열이 나온단 말이지. 하지만은 자기 자신은 영행열이 아닌 대표적인 발레가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 그러면은 A 곱하기 B가 영행열이라고 해보자. 발음이 안 돼. 영행열이라고 해보자. 그랬을 때 과연 A가 0이거나 영행열이거나 또는 B가 영행열이어야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둘 다 영행열이 아니면서 곱했을 때 영행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때 사실 여러분들 용어 자체는 몰라도 되지만 굳이 알려드리는 이유가 맞아 그런 용어가 있었다 라는 걸 떠올리면서 요거 헷갈리지 말라고 알려드린 겁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가 영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곱했을 때 0이지만 각각은 0이 아닌 경우 영인자라고 얘기를 한다. 그냥 이런 케이스가 맞아 저런 용어 이상한 용어 들어가면서 설명 들었던 기억이 있어 라는 이미지를 심어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린 거 알겠지? 중요한 용어는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니은 자 A 빼기 B의 제곱이 영행열이라고 하여서 A 빼기 B가 영행열이다 라는 것 자체가 옳은 설명이 아니라고. 그러면 당연히 A와 B가 마찬가지로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팁. A의 5제곱이랑 A제곱이 2이면 A는 2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해볼까? A 5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제곱을 활용하기 위해서 A제곱 곱하기 A 세제곱 이렇게 일단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A제곱을 2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녀석은 2 곱하기 A 세제곱 2가 뭔지 기억나니 얘들아? 답이 행렬이라고 얘기를 한다. 어떤 거냐 하면은 어떤 행렬을 갖고 오더라도 뒤에서 곱해도 자기 자신, 앞에서 곱했을 때도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2 곱하기 2로 얘기하면은 요러한 행렬을 말하는 거야. 기억나니? 요러한 걸 단위 행렬 2라고 얘기를 했었다. 자, 따라서 2이기 때문에 2 곱하기 A 세제곱은 A 세제곱이 될 것이고 A 세제곱은 또 어떻게 된다? A 곱하기 A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친구 또 2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A 곱하기 2이기 때문에 A가 되더라. 근데 A 5제곱 처음부터 2였습니다. 이 결과 2여야 한다. 따라서 A는 2다라는 결론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옳은 설명.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대표문제를 다 해결을 했고 답지 하나씩 나와보도록 할게요. 답지 개수가 좀 모자라겠다. 내가 답지를 안 먹어놨네. 그럼 필기 맞아주고 조금만 기다립시다. 4개.
30. 존나 어떡해. 개미였어 그냥. 결과 하나. 자, 뒤로 하나 넘겨주시고 뒤로 하나 넘겨주시고 다음에 일체로 받으시면 되고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 얼른 집에 와서 쉽시다.